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살면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결혼 2년차 신혼부부였던 제가 어떻게 이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는지, 진짜 드라마보다 더 황당한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아니면 주변에 이런 답 없는 사람들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이라면,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은 48세, 저는 38세이고 남편과 10살 나이 차가 있습니다. 회사 출장에서 남편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20, 30대를 일에 빠져 살다 보니 연애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어 주위를 보니 친구들 모두 결혼하거나 곧 결혼할 친구들 뿐이었어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외롭다고 느낄 때쯤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남편과 두 번째 만남을 이어가던 중 남편이 본인의 과거를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전처가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4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계속 만남을 이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의 과거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한 지 4년이 넘었고 그 사이에서 자식도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자상했습니다. 말도 참 이쁘게 하는 사람이었죠.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는 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이해됐기 때문이었죠. 남편 말로는 전처가 암에 걸렸고 정말 헌신적으로 돌봤다고 합니다. 전처 치료에 안 해본 거 없이 모든 치료를 했기에 모아둔 돈도 전처 치료비에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처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암이 호전되고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갑자기 혼자 살고 싶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반대했지만 워낙 전처가 발악하는 수준으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나니 남편에게 남아있는 건 전처 치료비에 쓴 빚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혼 후 2년 동안은 회사 일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미친 듯이 빚을 갚았다고 하더군요. 전처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해되었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제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부족함 없었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나이 차도 있고 이혼한 부분이 걸리신다면서요. 하지만 남편의 성실함과 저를 아껴주는 모습에 부모님도 결혼 허락을 해주셨죠.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정말 이뻐해 주셨어요. 그런 남편에게 본인 일을 해보라며 사업체 하나 해주셨어요. 남편은 너무 행복해했고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열심히 일하며 제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겐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남편을 정성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불행이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결혼한 지 1년쯤 되던 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남편이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전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가끔은 말도 없이 사업장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참고 있다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뭔진 모르지만 당신이 좀 낯설게 느껴져. 내가 괜한 걱정인 건가? 무슨 일이 생겼으면 아내인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고민하지 말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말없이 한참을 머뭇거리다 힘들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미안해. 요즘 일이 힘들어서 장인어른이 해주신 사업장 잘하고 싶은데 자재값이 너무 올라 가격 맞추기도 힘들고 고객도 줄어들기도 하고 자금도 부족해서 좀 다른 대안이 있나 싶어.
알아보고 다니느라 그랬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 왜 전전긍긍하냐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 뭐든 뚝딱 만든 걸 좋아했어요. 남편 꿈도 자기만의 사업장에서 가구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남편의 솜씨와 성실함, 사업 수단을 보시고 사업장을 해주신 거였어요.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남편 사업이 힘들어진 걸 눈치를 못 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저도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일체 사업에 관해서는 관여 안 했어요.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날 제가 20대부터 모아두었던 돈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열심히 해서 꼭 갚을게. 남편은 걱정을 덜었는지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지나 남편도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몇 달 전, 오랜만에 남편과 오붓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전처라고 하더군요. 4년 전에 이혼한 바로 그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하니 의아하기도 했고 놀랐습니다. 남편은 전처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면서 저와 같이 나왔으면 했답니다. 왜 만나자고 하는 거냐고 하니 자기도 확실한 이유는 모르니 만나봐야 할 것 같다면서 남편이 저한테 같이 가서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 혼자 내보내기도 그랬고 왜 만나자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계획된 연극에 저는 바보 같은 관람객이었던 겁니다. 전처가 우리를 초대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저를 힐끔힐끔 곁눈질하며 쳐다보는 겁니다.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비웃는 듯 하면서도 좀 묘했습니다. 그래서 전 전처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왜 저까지 만나자고 했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전처는 제 물음에 답하는 대신 피식 웃으며 이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전 당황을 했고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잠깐만 차에 가서 있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고 갈게. 미안해. 전처의 눈빛에 제 뒤통수가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래.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차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한 후 남편과 전처가 식당을 나왔습니다. 좀 전에 쌓였던 표정과는 다른 얼굴로 말이죠.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얼굴들이었죠. 전처와 헤어진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어둡고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질 때쯤 남편이 천천히 입을 떼고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여보, 있잖아. 전처가 암이 재발해서 전이가 됐대. 이번엔 정말 심각한가 봐.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 그런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미안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당신의 허락이 필요해서 대답을 못 해줬어. 그냥 간단한 일들만 도우면 될 것 같아. 당신이 싫다면 하지 않을게. 제가 전처를 봤을 때 그렇게 아픈 사람처럼 안 보였거든요. 암이 전이 되어서 심각할 정도면 어느 한 곳에서라도 티가 나야 하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챘거든요. 하지만 누가 그런 거로 거짓말을 하겠나 싶기도 했고 제게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저는 남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아무리 전처라고 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모르는 채 할 수 있겠어요? 남편 혼자 하려면 힘드니 저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처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도움받는 걸 불편해한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병간호 해본 적 있고 전처가 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픈 사람 심정이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 어쩜 그리 바보였던지 그녀는 진짜 뻔뻔했습니다. 전처는 제 남편을 뺏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점점 전처한테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병원 데려다주는 간단한 이런 거였는데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 툭하면 불러내는 전처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하루 종일 전처 곁에 있는 거예요. 사업도 직원에게 맡겨놓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전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전처가 많이 안 좋다고. 저는 바보같이 당연한 거야. 아픈 사람인데 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순진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와서 한 말이 진짜 제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함께 있어 주지 못해서. 나는 전처와 아무 일도 없었고 이상한 사이도 아니야. 단지 전처를 도와주는 일에 있어. 내가 당신 남편으로서 전처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더라고. 지금 많이 아프니 내가 전처에게 가서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신이 허락을 안 해도 난 가야 해. 그리고 이혼하겠다면 이해할게.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내가 사랑하고 알던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리 도움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고 전 남편이라지만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정도껏 해야지.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지금까지 이해하고 참아주었는데 뭘 더 해야 할까요? 남편이 제 뒤에서 변명을 늘어놓는데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좋다. 싫다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은 그날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한 사람인가 싶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연락도 거의 안 되고 저는 혼자 남겨져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입니다. 몇 날 며칠을 뭐지? 라는 물음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제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진짜 전처가 암에 걸렸는지, 정말 남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남편과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남편을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 사업장에 찾아가는데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직원은 그대로인데 사장만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자재값이 오르고 자금이 없어서 힘들다고 했던 남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전 정말 땅 밑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직원이 하는 말이 집에서 사람이 혹시 찾아오면 사업장을 팔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거래처에 외출했다고 말해달라면서 돈 봉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직원 찜찜해서 돈을 그대로 두고 있고 알리고 싶어도 제 연락처를 몰라 답답했었다고 합니다. 가끔 한 번씩 사업장에 오는데 옆에는 항상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은 남편이 처음엔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고 성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답니다. 항상 몰래 전화하고
한 번씩 여자가 찾아오면서 점점 일을 소홀히 하고 외출한 날이면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급한 일로 전화하면 받지 않아 사장이 응대할 일에 직원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기간에 맞춰 제작해 주어야 할 가구들도 날짜를 자꾸 어기는 일이 많았다고 하면서 남편에게서 받아두었던 돈 봉투를 제게 내미는 겁니다. 저는 직원에게 그 돈은 개의치 말고 필요한 곳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 대신 일하느라 고생했다고 문제 삼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충격의 충격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에게 혹시 남편이 오면 제가 왔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 이어질 때까지 남편은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탐정님의 조사 내용을 보고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전처는 완치 후 암이 재발하지도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상태였고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보니 전처가 남자친구랑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등산하고 심지어 번지 점프까지 하는 모습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암 환자가 번지 점프를 하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은 이제부터거든요. 사립탐정이 더 파헤쳐 보니까 이 전처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환자 연기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암 환자 사진들을 다운받아 자기가 찍은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자가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병원 서류를 조작한 거죠.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화나는 건 이 모든 계획을 1년 전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저희 결혼 1년 기념일 때부터 제 남편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를 쫓아내고 남편을 되찾을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사립탐정이 보여준 증거들을 보니까 진짜 제 인생이 완전히 조작당하고 있었습니다. 전처가 우연히 남편 직장 근처 카페에 나타난 것도 다 계획이었고, 한번 만나자고 저희를 저녁에 초대한 것도 다 연기였습니다. 심지어 그날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미리 알아내서 주문해 놨더라고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소름 돋았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건 이 여자가 제 SNS를 몰래 다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디 가는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고 남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스토킹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어이없는 건 전처가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전 남편이 자기를 괴롭혀서 당분간 멀리 피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남편을 만나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전 남편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가니 결혼할 때까지만 피해 있으면 된다고 했답니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돈까지 뜯어내 제 남편과 호텔을 드나들며 돈을 펑펑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처 남자친구가 마련해둔 신혼집에도 둘이 드나들기도 했답니다. 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전처 남자친구는 그녀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전처를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으면서 제게 거짓말을 했고, 거짓 환자라는 걸 알면서도 가발까지 사다 주고, 자금이 없다고 제게 받아간 돈으로 전처에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구회사를 팔아챙긴 돈으로 둘이 살 집까지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호화 해외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더 화나는 건 전처가 남편한테 제가 전처를 질투하고 전화해서 욕한다면서 저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남편도 저를 그런 여자로 믿었다는 겁니다.
전처는 남편에게 빼낼 돈 다 빼내고 빨리 이혼하라고 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다니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치밀한 사기꾼들한테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요? 이제 진짜 전쟁 시작입니다. 그들이 망각하고 있던 한 가지는 저를 얕잡아 봤다는 겁니다. 먼저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진 증거, 전처가 건강하다는 의료 기록, 가짜 진단서, 그리고 전처의 남자친구와의 사진들까지. 전처의 직장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한테 모든 걸 알렸습니다. 특히 전처 직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아픈 직원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특별 휴가까지 줬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남편한테도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전처가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처와 짜고 저를 완전히 속였다는 것까지요. 남편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았지? 하는 표정이 가관이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전처에게 결혼할 남자가 있었다는 것에 더 놀라 넘어가더군요. 몰랐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거라며 펄펄 뛰더군요. 자기도 전처 꼬임에 넘어간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찌됐든 자기들이 만든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진 것이니 누가 뭐라 하겠어요. 자업자득인 거죠.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진짜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결말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는 당연히 즉시 해고됐고 업무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전처 회사에 소문이 나서 그 뒤로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어느 회사도 이런 사기꾼을 받으려고 하지 않더랍니다. 전처 남자친구는 전처를 고소했고 뜯어간 돈, 돌려받는 소송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 상대로 법적 조치했답니다. 심지어 그 남자가 제게 고맙다고 연락까지 왔습니다. 사기당할 뻔했는데 덕분에 모면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압권은 전처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전처의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딸이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지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제가 자식을 잘 못 키운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라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전처가 가족도 일가 친척도 없다고 해서 남편이 도와주는 거 허락한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계신 걸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많이 놀라시더군요. 가족들도 다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진짜 큰 카드를 꺼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했거든요. 먼저 스토킹과 통신 위반죄로 고발했습니다. 제 SNS를 몰래 확인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 그리고 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수많은 사진이 완벽한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 가짜 진단서, 병원 서류 조작한 거 전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기죄까지. 거짓 암 환자 연기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거잖아요. 전처에게 가져다 바친 각종 지원 비용 및 돈이 다 제 재산에서 나갔으니까요. 변호사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면서 완전히 놀라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전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 판결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전과자가 된 거죠. 이제 평생 이력에 범죄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배상금도 받았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남편이 전처한테 쓴 돈 전부. 그리고 법적 절차 밟는 데 든 비용까지. 총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전처는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전과자에 직장도 없고 빚까지 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도 응징할 차례입니다.
1년 전부터 전처와의 불륜과 거짓 환자인 거 알면서 동조한 죄가 인정되어 6개월 집행유예에 나왔습니다. 이 남자 진짜 볼만했어요. 무릎 꿇고 빌면서 내가 미쳤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용서라고 했어? 나를 기만하고, 나를 버릴 때는 1초의 고민도 안 하고, 2년 동안 쌓은 신뢰를 그렇게 쉽게 던져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절대 용서 안 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할 거야. 당신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엄청난 일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저질렀겠어? 내 용서는 바라지도 마.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기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민형사법에 다 걸려있던 남편이어서 이혼 절차도 완전히 제 뜻대로 진행됐어요. 남편이 잘못한 게 명확한 상황이라 제가 훨씬 유리했거든요. 남편은 모든 걸 다 토해내야 했습니다. 사업하면서 회사 돈 횡령죄와 이중장부로 처벌받게 되었고, 회사를 인수한 사장님이 남편에게 속았다며 법적 조치를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 기분이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핑크빛에 물들어 행복했던 제 시간은 붉은 빛으로, 아니, 시커멓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은둔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감의 깊은 동굴 속으로 마구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의욕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커튼 사이로 비친 햇살에 저도 모르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활기 넘치고 예뻤던 제가 아닌 엉망이 되어 있는 낯선 여자가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깨끗이 씻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원장님께 메이크업을 받고 머리에 변화를 주고 나니 예전에 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저를 걱정하는 부모님과 친구, 직장 동료들로부터 수십 수백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싶었어요. 부모님께 전화하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메시지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곧 만나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자주 가던 단골 카페에 갔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셔서 전후 사정 대충 이야기했더니 사장님이 완전히 분노하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남편과 그 여자가 카페에 자주 왔었고 그 둘이 다정한 게 이상해서 저한테 말을 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여자가 맨날 아픈 척 연기를 했구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카페 사장님 말 듣고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동안 마음 추스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답 없는 사람들한테 당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요. 철저하게 복수해야 하고 법까지 동원해서 완전히 응징해야 해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속이 다 뻥 뚫리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